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오프라인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들어요. 1대1로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오프라인 공간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쭉 거닐면서 공간들을 보고 실제 쇼윈도에 있는 상품도 보고 실제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도 보고 실제 이 공간에서 2D 이미지로 보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공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하나 탁 본인이 사고 싶었던 거나 내가 사고 싶은 거 하나 딱 찾아가지고 가져가는 그 느낌, 발견형이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줄 수 있는 그 느낌들을 메타버스에 잘 접목한다면 오프라인 기업들한테는 저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고민이 뭐냐면 잠깐 오해하시는 게 실물 상품을 NFT로 만드는 거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저희는 이제 고민이 뭐냐면 저희가 TV 홈쇼핑이잖아요.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커머스는 지나해 왔어요. TV가 등장했을 때 케이블 TV가 등장했을 때 TV 홈쇼핑이 등장했고요.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뭐 이커머스, 뭐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은 계속 지나고 있잖아요. AR, VR, 메타버스 커머스가 등장하겠죠. 근데 저는 메타버스 커머스가 단순하게 기존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하던 커머스 역할만 대체하게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공간은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저희가 상상을 다 할 수 없지만 그 부분과 관련된 NFT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단순하게 뭐 실물을 NFT로 만들고 기존에 뭐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딱 그 정도의 상상력으로 멈춰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저희가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도입이 되고 메타버스 다양한 경험이 되어지면 이 NFT의 영역은 굉장히 저는 확대될 걸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제가 원하는 건 빠르게 NFT에 대한 실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고객들이 저도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이제 NFT 관련된 뭐 거래소 같은 걸 들어가서 보면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걸 좀 올려놓으세요. 이게 과연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올릴까? 하지만 저는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이제 디지털 이주민이고 젠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원주민이기 때문에 디지털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가능성을 보고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굳이 NFT를 하려면 뭐 코인도 알아야 되고요. 사실 여러 가지 연결되는 사실은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뭐냐면 First and True 미디어 커머스 컴퍼니거든요. 저희는 TV 홈쇼핑이 아니고 우리 이제 미디어 커머스 하는 회사야. 근데 어떤 회사한테 있어서는 어쨌든 그런 뉴비전이 그냥 포월존 액자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저희의 생존 전략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커머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이고요. 이 미디어라는 것은 아시지만 지금 현재 미디어는 미디어를 보내는 매체가 주도하지 않거든요. 지금 미디어의 주도자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에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세상 속에서 잘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의 지휘자가 되고 싶은 게 저희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루시도 그런 취지인 거고, 최근에 이제 2가지의 크리에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오픈을 했는데 그런 취지인 거고, 저희는 사실 NFT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NFT도 궁극적으로 누가 만드는 거냐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저희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미디어 커머스는 그 맥락이 충분히 닿을 수 있겠다. 그거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조금 달라요. 저는 메타버스는 오프라인 기업들한테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요. 쿠팡에서 어떤 상품을 산다고 쳤을 때, 실제 롯데백화점 본점에 가서 어떤 상품을 산다고 쳤을 때 고객들이 행동하고 경험하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 공간은 단순하게 어떤 상품을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이미지, 고객이 하는 경험,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많이 고객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들. 메타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사실 하이브리드 같은 개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저는 오프라인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상세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1대1로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현실 세계와 같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프라인이 고객들한테 주었던 경험들을 굉장히 유사하게 또는 어쨌든 새롭게 어쨌든 각색을 해서 고객들한테 보여준다면 기존에 어쨌든 온라인이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고객 경험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프라인 기업들한테, 특히 오프라인 유통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메타버스는 제가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겠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발견형이란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어쨌든 커머스는 철저하게 목적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런 분도 있겠죠. 내가 이런 거 하나 사볼까 하고 아이쇼핑 하면서 여기도 들어가서 보고, 그러니까 이 영역에 탭에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저 영역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쭉 넘겨서 보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쨌든 어떤 오프라인 공간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쭉 거닐면서 공간들을 보고 실제 쇼윈도에 있는 상품도 보고 실제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도 보고 그런 느낌과 실제 이 공간에서 2D 이미지로 보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저는 거기서 줄 수 있는 그 느낌들을 저는 메타버스에 잘 접목한다면 오프라인 기업들한테는 저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어쨌든 아이쇼핑이나 저는 이제 보물찾기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뭐 사겠다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공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하나 탁 본인이 사고 싶었던 거나 내가 사고 싶은 거 하나 딱 찾아가지고 가져가는 그 느낌, 그 쇼핑의 즐거움, 그런 즐거움들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오프라인 공간들인데 그 공간들을 잘 재현하고 잘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메타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유통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일단 저렇게 봤어요. 저희는 3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가고요. 매스가 큐레이션으로 가고 있고요. 현실에서 초현실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프라인은 대면했잖아요. 초현실로 가는 순간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는다고 저희 간다고 봐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갔다가 매스에서 큐레이션으로 갔다가 현실에 초현실로 가는 순간 다시 대면.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비대면, 언택트, 매스 이런 중심이었었는데 메타버스는 오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빠르게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더 걸릴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초현실 대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유통의 변화 속에서 고객들도 분명히 변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대라고 하는 젠지 세대가 어쨌든 핵심 소비 세력이 됐을 때에 대한 대책, 준비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준비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PC가 모바일이 되고 모바일이 HMD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메타버스는 문명사적인 변환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왔던 방식, 소통해왔던 방식, 일해왔던 모든 방식들을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혁신이고 혁명이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메타버스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해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될 것과 우리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을 빠르게 습득하지 않으면 그 다가올 미래를 저희가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인 거죠. 우선적으로는 디지털 트윈 개념이 접목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쉽게 하는 건 그냥 오프라인 공간을 디지털로 그대로 복제 뜨는 거죠. 수많은 상품들을 다 어쨌든 똑같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스토어를 그대로 디지털로 카피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 스토어를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할 걸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두 가지 시도를 다 해보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스토어에 가서 카메라를 일일이 다 찍어가지고 VR 스트리트를 만드는 작업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상품들을 잘 엮어가지고 별도의 가상 스토어를 만드는 거, 이 두 가지 실험을 다 해봐야 되고요. 저는 오히려 두 번째 시도가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상상력이잖아요. 오프라인 스토어를 그대로 메타버스 옮기는 거는 그냥 그때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추억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은 여러 개의 상품들을 잘 조합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해 주려면 그 공간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이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웃도어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VR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싶으면 저희가 캠핑장 같은 거 하나 만들고요, 가상으로. 그 공간 안에서 적절하게 상품들을 배치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실제 TPO를 보여드린다든지 이런 실험을 통해서 기존의 VR 스토어에 대한 좀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작업들을 해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배경음악도 좀 깔고 뭐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술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거를 그대로 카피 뜨는 것부터 시작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가상 스토어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경험 차원에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메타버스를 뭐 온라인의 연장, 오프라인, 온라인, 메타버스 이렇게 보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공부하기에는 메타버스는 고객들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과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프라인의 경험들이 보다 더 적용되는 공간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웹 1.0, 2.0, 3.0 얘기할 때 3.0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메타버스라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공간앱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래서 웹 1.0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고객들이 그냥 말 그대로 정보들이 그냥 저희한테 던져지는 거였잖아요. 웹 2.0은 어쨌든 저희가 컨텐츠를 생산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웹 3.0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삶의 방식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온라인의 진화, 2D의 3D. 저희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다음부터 날게 될 텐데 그 날게 됐을 때는 저희가 지금 상상하려고 했지만 날게 됐을 때의 경험이 무엇인지는 지금 정확히 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 기술이 접목이 되고 그 시대가 됐을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작이 될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계속 해야 된다. 아주 근본적인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인터넷, 포스트 모바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포스트 인터넷, 포스트 모바일 정도일까? 그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이제 4단계 접목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그룹도 사실은 제페토에 들어가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롯데월드가 제페토에 멋진 공간을 만들었어요. 가장 빠르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플랫폼들이거든요. 저는 유통사나 제조사나 할 거 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수익을 생각하지는 마시고 지금은 철저하게 메타버스를 빠르게 경험해봐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
가장 먼저 가장 저렴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방법은 제페토 같은 데는 내부 개발자들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뭐 이제 스튜디오를 통해서 별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부 개발자들과 협업해가지고 조금 더 돈을 써가지고 어쨌든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만들어 놓은 제작 툴을 가지고 이용해 보셔서 거기 안에는 들어오는 어쨌든 그런 젊은 세대들 트래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시는 것,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메타버스 핵심 기술이 AR, VR, MR, XR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 실험을 꼭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모바일, PC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몰입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저는 반드시 HMD에 대한 실험을 안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어쨌든 AR, VR을 활용한 여러 가지 어쨌든 몰입 경험에 대한 시도들을 반드시 해보셔라. 사실 어렵더라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떤 웨어러블 스토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HMD를 끼고 지난 주말에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다시 쓰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사실은 뭐 이것도 뭐 자르는 것도 해보고 비트 세이버도 해보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도 해보고 해봤는데 불편한 게 많아요. 뭐 저한테 안 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 다른 안경 끼고 해야 되고 쓰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입 경험이 제공해주는 그 경험을 기존에 있는 이 게임이라든지 이런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실험을 반드시 해보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공간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간.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그리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홈쇼핑이잖아요. 저희는 뭐냐면 우리 홈쇼핑을 메타버스 공간 안에 만들면 어떻게 구현하게 될까? 말 그대로 저희 양평동에 있는 그대로 따다가 그대로 그냥 만들면 될까? 아니죠, 사실은. 메타버스 공간에 가는 순간 굉장한 변화가 있겠죠, 사실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뭐 분장실도 있고 저희 이제 스튜디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메타버스 공간 안에 재해석할까? 그게 제가 보기엔 결국 세계관이거든요. 이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우리가 가진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투영하고 그 공간 안에서 고객들한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 줄까? 그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되는 생각.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플랫폼인데, 저희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플랫폼들하고 어쨌든 협업을 해보고, 두 번째는 어떤 AR, VR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쨌든 경험을 해보고, 세 번째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네 번째는 플랫폼까지 고민해봐라. 왜냐하면 저희 계열사들도 많이 시도하고 있고 직접 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2단계로 뛰어넘었고 2단계, 3단계에 대한 실험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4단계는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과연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 가고 싶은 장소가 아닌데 굳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가고 싶을까? 저는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인데 굳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가장 큰 고민은 고객들이 왜 이 공간 안으로 와야 되지? 가장 근본적인 고민. 이 고객들이 이 공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뭐 아직까지 결론 내리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이러한 가치를 제공해 준다면, 이러한 몰입 가치, 이러한 가치를 제공해 준다면 고객들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어쨌든 정리하고 있고요. 아무도 안 오고 커뮤니티도 안 되고 들어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직원들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NPC들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면 황량하기 짝이 없죠. 고객들이 들어와서 머물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저희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미션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공간을 만들긴 하겠지만 유지하고 키울 자신이 없다. 근데 저는 현 시점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해요. 롯데홈쇼핑의 기존 고객들한테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새로운 고객들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그게 저희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메타버스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그 고민을 넘어가고 바로 제가 보기에는 협업하고 플랫폼으로 가버리면 좀 책임 방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세계관을 안 만들고 본인의 메타버스의 세계관을 안 만들고 그냥 기대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거기하고 협업을 했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메타버스 세계관은 무엇이고 우리가 제공하고 싶은 메타버스의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아마존이 가지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마존에 알렉사가 있잖아요. 알렉사가.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터페이스거든요. 인터페이스.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를 하프라이프 알릭스라는 게임을 하게 샀거든요. 사실 그것도 손가락 5개를 다 쓰지 못해요. 손가락 3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직까지의 메타버스를 들어가는 인터페이스가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리고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저는 AI가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쇼핑 어드바이저, 알렉사라고 불리우는 AI 쇼핑 어드바이저 역할이 현재로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공간 안을 돌아다니면서 고객들이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존의 쿠팡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오픈마켓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객들한테 큐레이션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AI 쇼핑 어드바이저가 메타버스의 굉장히 매력적인 쇼핑 마스터라든지 그런 이제 매력적인 NPC로 등장해서 고객들한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집사가 생기는 거죠. 쇼핑 집사가. 그게 메타버스 접목이 된다면 좀 굉장히 매력적인
서비스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그런 관점에서 이 루시도 생각해 봤어요. 사실 루시라는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써볼까. 그래서 저희가 좀 쇼호스트도 생각을 해보고 쇼핑 어드바이저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런 NPC의 등장은 막을 수 없지 않을까.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스토어들이 많이 있을 텐데 누군가 있어야 되고 그걸 인내해주는 가이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를 잘 알고 저를 잘 이해하고 저의 쇼핑 DNA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추천해 줄 수 있고 내가 뭘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장소로 나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마치 유튜브의 멋진 알고리즘처럼 그러한 쇼핑 가이드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하고 다양한 쇼핑을 즐길 수도 있고